물론 개개인이 느끼시는 게 다르겠지만 이만하면은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에 합격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번 주 중반, 후반에는 또 어떤 전략이 좋을까? 한 주 동안의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삼성증권의 신승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지수보다 종목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와 이 오늘 발표된 이 6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하락하긴 했지만 이 코스닥은 또 상승 마감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에서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등 이 인터넷 그리고 2차전지 등 이 언택트 이 성장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역시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나 소프트웨어 등 이 성장주로 순환매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지난주 급등했던 우선주라든지 품절주들은 급락하면서 이 시장 순환매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더 눈에 띄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체크 포인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동성 장세 중에 좀 어떤 영향이 더 클 건가를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북한이 남북관계 파탄과 이 북미 대화 종결을 선언한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이 전략 무기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보면은 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난주로 봐서는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오늘 시장 흐름으로 봐서도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 북한이 여러 차례 이 행동을 예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대북 관련 리스크가 일어났을 때 단기 이벤트로 끝났다는 점을 시장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경제적 제재 해제는 단기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에는 유동성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도 보면 현재까지 46조 원 이상의 예탁금이 대기 중에 있듯 이 글로벌 증시는 저금리 기조와 이 막대한 유동성 유입에 따른 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유동성 랠리에 따른 이 성장주 위주 투자가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글로벌 재확산 이에 따른 이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글로벌 코로나19의 재확산 문제일 텐데요. 이 전 세계 신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1일 18만 3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언택트 관련 주식들의 강세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언택트 주식들이 선방하는 모습 그리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은 아마도 이 치명률, 이 확진자 수 대비 사망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미국 지역 확진자 수 증가세는 경계 요인이지만 지금 미국 치명률은 한 2.7% 정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치명률 역시 지금 3%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 증가와 치명률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이 6월 넷째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소강 상태일 것 같은데 한 주 동안에 좀 눈여겨볼 만한 증시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에 영향 줄 일정은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쪽과 관련된 일정이 중요할 텐데요.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그 미국 암학회 AACR이 개최가 됩니다. 미국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4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인데요. 유한양행이라든지 제넥신 등 우리나라 다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 23일, 24일쯤 청약 예정에 SK 바이오팜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IPO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SK 바이오팜이 지금 이번 주 청약 예정인데요. SK 바이오팜은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출시된 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와 이 수면 장애 치료제 스노시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SK 그룹의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약 물질 발굴부터 판매까지 진행한 바이오텍으로서의 가치가 기대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공모가 상단인 49,000원에 공모가가 확정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청약증거금 최대 타이틀은 2014년 상장된 제일모직인데요. 30조 원 청약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과거보다 현저하게 늘어난 유동성 환경, 그리고 최근 이 바이오 기업들 주가 강세에 힘입어서 이 과거 대형 공모주들의 사례를 따라 좀 이 청약 증거금이 얼마나 미칠지, 이로 인해 이 바이오 기업들의 또 주식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셨던 건지 저희 지난주, 그러니까 딱 한 주 정도 됐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 지주사 SK에 대해서 이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자 해주셨고, 또 당시에 한 주 전 이 시간대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관심 섹터 종목으로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실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지 아니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데, 관심 섹터 어느 쪽으로 꼽아오셨어요? 예,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성장주 쪽입니다. 성장주 네. 안에서 그 전기차와 언택트 기업, 이 플랫폼과 게임 기업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그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LG 화학을 저희는 이번 주 유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추천 종목에도 계속 지금 들어가 있는 게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가 지금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 이 2분기에 계속 적자를 냈던 전지 사업부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2,700억 원까지 빠졌었는데요. 최근에 한 3,100억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저희 삼성증권은 이번에 2분기 LG화학의 영업이익이 한 4,050억 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4,05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50% 성장,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로도 지금 30%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지금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LG화학이 지금 25.5%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LG화학을 비롯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지금 30% 이상이거든요.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배터리 3사, 특히 저희는 LG화학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그 지금 플랫폼 기업들, 특히 이 언택트 기업의 대표 주제인 네이버, 카카오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지금 추천 종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 3인방의 매력이 좀 남다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 예심을 청구를 했죠. 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 등 이 대형 IPO가 줄줄이 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잇따른 이 자회사들의 IPO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2배가 넘는 이 4천억 원대 이익이 나올 영업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총 대형주 안에서 2배씩 영업이익 성장 나오는 기업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언택트 대표적인 3인방 중에 카카오를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 풀필먼트 제공으로 인해서 이 쇼핑 물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이 커머스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죠. 지난해 이 자회사 라인의 실적 부진 때문에 한 7천억 원대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한 1.1조 원대 이익이 정상화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장인 리에지엠, 2M이 뭐 너무나도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 게임즈의 제일 큰 모멘텀인 신작, 이 차기 신작인 이 블레드 앤 소울 2가 지금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요. 이미지 2M 같은 경우에도 연내 해외 출시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이 전년 이 4,800억 원 영업이익 대비 올해는 대략 한 1.1조 원대 이상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2배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네이버 카카오는 관심 갖고 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네요. NC소프트, 여기에다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눈여겨보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테슬라 쪽에서의 배터리 데이가 지난 5월 달에 할 거다 했다, 6월 달에 할 거다 했다가 이제는 또 9월까지 좀 연기가 됐는데 이거는 괜찮을까요? 그건
지금 테슬라 배터리 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열릴지 미정인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테슬라 배터리 데이와 상관없이 지금 LG화학이 그 중국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배터리가 지금 탑재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 모델 3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배터리 데이 연기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총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언택트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가 이번 주 전략이 되겠고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전체 감익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카카오, 네이버, 애시소프트 이런 이 언택트 대표주들의 이익 성장은 차별화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 구간에서도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이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게임 등 이 언택트 주도주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도 상당히 좀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의 신승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잘 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 분위기, 지수는 우상향 흐름이지만은 여기에서 상승을 이끄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이제 6월 말쯤 되니까 실적 보자라는 조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덥습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38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